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화이트하우스 2.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추천하는 화이트하우스 2.0 명칭이 괜찮은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우와 굿,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화이트하우스 2.0으로 북한 애들 머리 좋네라며 민주당 당명도 노동당 2.0으로 강추합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 부인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언니들 등의 친근한 호칭을 쓰며 대선 과정에서의 노고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16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연희동 자택을 찾아 1시간 20여 분 동안 머문 뒤 오후 4시 26분에 이순자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자택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조언을 듣기 위해 인사드리는 계획이 있었고 이날도 그 일환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도 그랬지만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도 최소화해서 준비했고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어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광폭 행보에 민주당은 연일 잡다한 문제로 시비를 털고 자빠졌는데요. 차라리 정식으로 영부인 부속실을 마련해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16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월북을 주장하던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특수정보만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은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인 25일 서훈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수괴가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의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열쇠인 전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 사과 발표 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문재인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당시 수사 라인 전체, 지시 라인 전체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고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해경에 대한 분노도 표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혜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혜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다라며 김홍희 전 혜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혜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진실, 문장부가 감추려 했으나 2년 만에 드러났다라며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안개를 걷고 얼굴을 내미는 법이다. 그리고 이번 진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의 항소를 취하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관철시켰기에 드러난 것이다. 비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됐지만 하루빨리 명백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이재명 및 이재명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 6건이 모두 강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함께 이재명과 이재명이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20여 명의 이메일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과 정진상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재명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보고 당사자인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결재가 난 사안들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은 늘려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은 제한하는 내용들이어서 이재명이 배임 혐의 입증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일 CBS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인 정민영 변호사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 결재받은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고된 내용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안건들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김만배 씨 등이 이재명이 결재를 받아낸 정민용 변호사를 크게 칭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결재를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받아왔다. 김만배 씨가 정민용 변호사를 칭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이미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담당 일진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공유한 후 재명이 형, 도저히 안 되겠다. 도울 수 있는 게 없네. 서로 생활인으로는 다음 생에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장시설과 처우는 잘 해줄 거라고 비꼬며 안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김경률 회계사는 이재명 감방행을 예측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제1연평해전 23주년인 지난 15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1연평해전에 국군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인가요? 민주당 조수업 대변인은 이날 23년 전 오늘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을 퇴폐시켰다며 민주당이 서해 수호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도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이 도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가 안보에 변화한 태도를 보여준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성의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제1연평해전에 국군 전사자는 없었다. 대체 누구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냐며 연평해전과 천안함을 구분하지 못해 빈축을 샀던 박지현 전 위원장과 한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참담하다.
속히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올린 추모글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시기 등 관련 내용을 잘못 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조섭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유가족 부분이 삭제된 채 지금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물어뭐해 크크크 북한군 유가족 위로한 거겠지라고 비꼬며 맘에도 없는 짓 하다 보니 저절로 나오는 실수. 차기 총선 후 민주당은 산산조각이 나서 형태도 없어질 듯하다고 또 비꼬았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